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도는요, 고버스 30%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좀 상승도 했고 지표도 좀 진정되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차트에서 조금 걸리는 게 있었어요. 과연 전고를 뚫을 수 있을지. 전저에 가까웠고 몇 가지 차트에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아직까지 조금 진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좀 위에서 누르질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지금 고버스인지 레버리지인지 좀 헷갈려요. 그래도 오늘 좀 보니까 고버스에 좀 비중이 실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고버스 30% 일단은 투자를 해봤고요.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금리하고 환율이 좀 상승했다는 거, 근데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 그죠?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장중에는 좀 밍밍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시간 7시, 지금 시간 보니까 원자재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금값, 은값. 그래도 원자재가 낙폭이 너무 과하다. 그죠? 1960까지 갔다가 1880, 24불까지 갔다가 22불. 그죠?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한 거죠. 구리, 유가도 80불에서 좀 내려오고, 유가는 어저께부터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항생이라든지 중국 지수가 과히 나쁘진 않았는데 그동안 하락한 만큼, 그죠? 반등을 못 해줬다. 거기서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지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요 대략 0.55, 코스피 200이 0.54, 그죠? 코스닥이 1.51. 지금 요걸 봐서는 지금 여기까지는 지수 플레이 장이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개별 플레이 장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도는 개별주를 사지를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지수는 횡보 아니면 상승을 하더라도 밋밋하게 상승하고 하락을 하더라도 아주 그냥 큰 폭의 하락은 없는데, 이럴 때 개별주, 그죠? 크게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사실 뭐 오늘만 상승한 게 아니죠. 2차 전지는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일주일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장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이 호기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개별주에 매기가 좀 많이 쏠린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봐야 될 거는 외국인 매집하는 거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오늘 외국인 매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그죠? 그냥 외국인들 처음에 장 시작하면서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금융 투자에서 대략 1,000억 넘게 쭉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지수는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 세라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수치인데, 그죠? 2,000억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면. 근데 지금 개미들이 막 바닥에서 막 매집을 하죠. 개미들이 매집하는 게 느껴진다. 근데 그게 왜 어느 면에서 느껴지냐면 2차 전지라든지 개별주들의 큰 폭의 상승세,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수 플레이는 좀 어렵더라도 지수 가지고 지금 돈 벌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2월 달은. 근데 개별주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주도는 개별주를 투자를 안 하죠. 종가에서 외국인들은 대략 600억, 550억, 별로 뭐, 그죠? 그리고 기관들은 2,800억 가까이 금융투자, 그죠? 뭐 별 없었어요. 반응도 없고 오늘 그냥 소소했다. 오늘 지수가 상승한 거는 개미들이 끌어올렸다. 근데 이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주도주가 바뀌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주도 세력이 바뀌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넘어가는지 개인으로 넘어가는지. 근데 개인으로 넘어가기에는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 약하죠. 그죠? 그러면 기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관은 언제쯤 돈을 들고 우리 본장으로 쳐들어올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선물, 외국인들이 선물을 방어를 하면서 지수가 빠지질 않았어요. 장 시작하면서 좀 관망을 했죠. 그러니까 지수가 좀 보합해서 요동을 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오면 올수록 1,000개, 2,000개, 2,000개에서 마무리 짓고, 2,500개에서 마무리 짓고, 동시효과 때 2,500개, 장 마감할 때는 1,600개 남겨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주가를 크게 빼지 않겠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를 봤더니 삼성전자 그래도 사들였어요. 56만 개. 그죠? 삼성전자 주도주를 팔지를 않겠다. 그렇다 그러면 관망이죠. 외국인들. 그죠? 외국인들 관망을 하더라도 주도 세력이 지금 매수를 안 한다는 거 이거는 조금 유념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2만 7천 개 들어왔고 하이닉스 50만 개. 오히려 하이닉스가 많이 들어왔다. 이 정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차트예요, 차트. 차트를 봤더니 제가 여기 박스를 하나 딱 그렸거든요. 이 박스가 보이십니까? 좀 크게 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하나 그렸는데 전고하고 그죠? 전고하고 그다음에 여기 전고 요거를 맞춰놓은 거예요. 사실 요거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전고 뚫고 올라간다면 레버리지죠. 그죠? 그리고 요게 바로 직전 전고거든요. 요게 바로 직전 전고인데 요거 뚫고 내려온다면 고버스겠죠. 그죠? 이건 고버스고 요거 본 거예요. 요걸 봐가지고 이제 저는 요거 두 가지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아주 작은 박스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위로 돌파를 하는지 하향 돌파를 하는지 상향 돌파를 하는지 요거를 보면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시간봉 같은 경우는 거진 패턴이 곱창이 잘려 나갔으니까 그죠? 이렇게 잘리듯이 여기도 잘려 나갔잖아요.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고 여기 시간봉에서 곱창이 살아난다 그러면 좀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살아나지 못하고 좀 오늘도 그랬죠. 패턴이. 그리고 일봉에서 지금 지표 차트에 나오는 지표상으로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뭐 곱창도 괜찮고 그죠? 뭐 볼베이라든지 이런 거 대창 괜찮죠. 그죠?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다. 그죠? 그리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이 지그재그 차트에서 선이 그어졌다는 거. 요 선이 그어졌다는 게 하나 걸리는 거예요. 왜? 고점이 형성이 돼 버렸다. 그죠? 이 고점하고 저점을 이어주는데. 그죠? 아주 단순해요. 고점하고 저점을 이어주는데 그동안에는 이 선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날까지만 했어도 선이 나타나질 않았는데 이틀 동안에 선이 나타나 버렸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고점이다. 얘가 이 지그재그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슨 방법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형성이 되는지 중요하지 않다. 왜? 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으니까. 그죠? 차트는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뭐 HTMS, MTS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investing.com에서 나오는 거 있는데 그냥 이거 갖다가 붙여 넣으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지표 가지고 똑같은 거 뭐 볼벤이라든지 뭐 이런 거 똑같이 캐트널이라든지 이런 거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배울 거 있습니까? 뭐 지표 조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수십만 명이 보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내 생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본다. 대신에 보는 시야가 다 다르다. 그래서 이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본인의 경력이라든지 본인의 노하우라든지 본인의 어떠한 그 지식 이런 거 가지고 해석해내는 게 다 다르다. 이게 차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요게 아니죠.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요 빨간색 위로 올라가면 빨간 라인이잖아요. 빨간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죠? 그리고 파란색 밑으로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거예요. 라인. 아주 그냥 단순하면서 정직해요. 그죠? 단순하면서 굉장히 정직한 건데 요게 지금 그게 무너져서 중립 라인으로 딱 온 거예요. 희한하게 제가 박스 그린 거하고 조금 비슷하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파란색으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왜 무너질 가능성이 많냐? 지금 이 상태에서 중립시대 같은데 이런 데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다시 여기서 상승하려고 그러면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돼야 돼요. 이 돈, 우리는 에너지라고 그러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지금 형성이 안 돼요. 과거에 이렇게 중립시대로 올라갔다가 중립시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봉이 쭉쭉쭉 나오면서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밀렸죠. 이게 며칠인가요? 30일, 11월 30일. 그러면 11월 30일 날 외국인들 동향 한번 볼까요? 돈이 들어왔는지 그때? 11월 30일 선물 11월 30일 그죠? 28일부터 7,000개, 2,000개, 3,000개 들어오고 12월 1일 날 10,000개. 12월 1일 날이 그날 아닌가요? 저기 뭐 파월 연설 뭐지? 파월이 무슨 연설했던 그날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거 주가 확 밀렸을 때 그때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날 29일 날 쭉쭉쭉 양봉 28일, 29일에 양봉이 나왔잖아요. 선물 같은 경우 7,000개, 2,000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현물이 11월 29일 날, 그 29일 날 현물, 수량이구나. 금액 물어봐야지. 29일 날 600개인데 이렇게 보면 11월 29일 날 600개가 들어왔는데 되려 기관에서 3,100개가 들어왔네요. 금융투자에서 1,860개가 들어오고, 그죠?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 1조 1,000억이 들어왔네요. 11월 30일 날 1조 1,000억. 그죠? 28일, 29일. 하여튼 엄청난 에너지가 11월 30일, 11월 30일, 11월 30일, 11월 30일. 이날이네요. 이날 외국인들이 현물로 1조를 사들였네요. 그죠? 이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돈이 들어오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내일 당장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다시 쳐 올릴 수도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고버스를 한번 타봤거든요. 사실 곱창도 건덩건덩하고, 깐당깐당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 그죠? 박스권 중간 하단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런 지표를 보면 뚫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환율, 원달러 환율, 그죠? 이상하죠? 그냥 쑥 내려오다가 쑥 튀어 올라가는 거 이상하죠?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죠? 근데 얘만 이상하냐? 달러 지수도 똑같아요. 미국 달러 지수거든요. 달러도 다시 약세로 쳐박다가 강세로 돌려가는 모습. 이게 어느 쪽에서 이게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표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면서 금리도 유심히 보자 그랬잖아요. 대략 한 3.4%에서 3.6%까지 다시 상승하는 모습. 그동안에 여기 보면 대략 3.9%, 여기가 3.9 정도 되죠? 3.9에서 3.4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 장이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다시 이게 상승을 하는데, 곱창 상단에 걸려버렸으니까 애매모호하죠. 그죠? 그러면 중국도, 중국은 뭐 그냥 요 날이니까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근데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강생을 봤더니 그죠? 하락한 만큼 양봉이 한번 쭉 나와줄 줄 알았더니 2%짜리 양봉 하나만 나와주면 제가 오늘 고버스 안 들어갔죠. 애매모호하죠. 그죠? 시간봉 봤더니 시간봉도 애매모호해요. 곱창 한번 절단해가지고 올라가는 듯 하더니 못 버티죠. 그러면 상해도 일봉을 봤더니 그죠? 강생 따라가지고 그리고 시간봉 봤더니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제 그 지표라든지 이런 걸 대입을 해봤습니다. 뉴스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동안에 상승했던 게 쇼커버링이다, 뭐 말들이 많으니까 뉴스가 사실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는. 게다가 우리가 지금 또 봐야 할 거는 지수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봐야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어렵다. 그죠? 생각보다 어렵다. 삼성전자가 전고마저 삼성전자마저 전고를 뚫고 내려와 버렸으니까, 그죠? 전고를 뚫고 내려와 버렸으니까 애매하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걸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지, 그러려고 그러면 이거 외국인 자금밖에 없거든요.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어디서도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신호가 안 들어오죠. 외국인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일단은 환율, 그죠?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지수, 그죠? 그 다음에 금리, 이런 삼박자가 좀 맞아줘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일본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본 다시 엔화가 약세가 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엔화가 좀 강세가 돼가지고 조금 떨어져가지고 우리랑 같이 떨어져가지고 괜찮다 했는데 다시 엔화도. 그러면서 일본은 지금 지수가 상승하고 있죠. 우리나라 거꾸로. 일본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스닥을 한번 봤는데, 나스닥을 봤는데 사실 나스닥 그 저항대라 그랬잖아. 저항에 딱 부딪혀가지고 분명히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 받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받네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그죠? 가만히 봐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차트 보다가 이평을 좀 날려봤거든요. 이평선을 날려봤더니 한참 내려와야 돼. 이평선이 지금 이게 뭐야? 11선이 여기야. 그죠? 11선하고 지금 괴리율이요. 11선하고 괴리율이 1.8%.
그러면 이거 다시 상승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상승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21선하고는 대략 4.8%, 5%. 아, 이제 오버슈팅이 너무 났던 거예요. 그죠? 그렇다 보면 충분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 이평선 한번 날려봤더니, 이거 생각보다 좀 과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얘도 이제 상승해서 중립지대로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이 빨간 선을 뚫고 올라간다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그죠? 왜냐? 저항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저항대에 부딪혀서 분명히 조정을 받거든요. 상승하기는 힘들고, 요거는 힘들고, 횡보 아니면 떨어졌다가 상승하는데, 떨어졌다 상승하는 게 오히려 아주 좋죠. 근데 문제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주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 금리가 다시 뛰는 양상이 나온다. 이게 뛰면, 미국 금리가 뛰면 어떻게 된다? 성장주 작살나는 거죠. 그죠? 근데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니까. 지금 한 0.2% 정도 상승을 한 거밖에 안 되지만, 모르겠어요. 좀 불안해요. 환율하고 같이 움직여버리니까 이게 더 불안한 그런 뉘앙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유럽 좋아요. 유럽만 좋아, 지금. 유럽 좋아요. 시간봉 봐도 그렇게 두려울 게 없어요, 유럽. 유럽만 따라간다 그러면 별 이상이 없는데, 유럽 따라간다 그러면 홍콩이 유럽을 좀 대변을 하니까 홍콩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홍콩이 이 모양이 나가지고 잘못하면 내일 음봉 하나만 나오면 그냥 곱창 작살나는 거거든요. 벌써 이게 꺾여 내려오잖아요. 그죠? 좀 많이 힘들다. 얘 벌써 밑에 파란색 밑으로 쳐졌죠? 많이 힘들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할 때 한번 양봉이 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벌써 여기서 양봉이 하나 쭉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와가지고 아쉽다. 어느 만큼 조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조정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차트만 봐서요. 사실 차트 보고 모든 걸 결정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래서 차트만 보고. 그래도 지금 뭐 대안으로 다른 거 방법을 구할 게 없잖아요. 그죠? 차트. 그 다음에 외국인 꼭 보십시오. 외국인들 현물, 다른 거 안 보더라도 현물 사는지 안 사는지.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들이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그죠? 팔아대면 지수가 견디질 못하고 하방 압력을 받는다.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